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치아 살리기의 일종인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신경치료 돼 있는 치아에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뼈 안에 염증이 국한되어 있다면 아무 이상을 못 느끼고 오래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자각 증상을 느끼는 그 순간은 뼈 속에 있던 염증이 점점 커져서 잇몸 뼈를 뚫고 잇몸이 노출되는 순간, 잇몸은 물렁물렁한 조직이기 때문에 뼈는 단단하고 잇몸이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어올랐다가 고름 같은 게 빠졌다가 반복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뿌리 끝에 염증을 잡기 위해서 신경치료가 돼 있어서 막혀있는 그 신경관을 열어주어서 관을 통해서 다시 뿌리 끝을 소독하고 멸균하는 과정을 통해서 뿌리 끝의 염증을 잡아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신경관을 열 수 없는 경우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 쪽이 많이 썩어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씌우기에는 너무 머리가 약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포스트라는 작은 핀 같은 포스트 기둥을 신경관에 접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접착제 때문에 포스트라는 그 기구를 제거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 크라운을 씌웠던 걸 벗기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메꿔져 있던 재료도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신경관을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크라운을 벗겼을 때는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크라운이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브릿지로 묶여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모든 그 브릿지를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뿌리 끝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뿌리 끝 쪽에 잇몸을 열고 그 뿌리 끝 쪽 이미 뼈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잇몸을 열면 그 병소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뿌리 끝 쪽의 오염 원인 뿌리 끝을 잘라내고 안에 신경관에 메꿔진 그 재료를 조금 삭제한 다음에 끝쪽을 재료로 밀봉을 해서 다시 염증원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밀봉을 함으로써 염증을 치유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뿌리가 있으면 안에 신경관이 정 가운데 보통 위치하게 되고, 그 굵은 신경관만 치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잔가지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잔가지는 뿌리의 끝에 3분의 1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잔가지들은 기구로 우리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인 요법으로 녹이거나 멸균시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 이루어지더라도 잔가지 신경들이 남아서 썩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분을 보면 여기 끝에 여기 하얀 선으로 이렇게 뭔가가 동그랗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또 까맣게 뿌리 주변으로 까맣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맣다라는 얘기는 원래 뼈는 이러한 색상으로 약간은 검은색과 흰색이 혼재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짙은 회색빛으로 보이는 엑스레이상에 나타나지만, 이렇게 까만 거는 뭔가 밀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살만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까맣게 되는 거죠. 이런데 다. 하지만 이 뼈 속에서 까맣게 된다라는 얘기는 뼈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쪽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환자분이 혀 쪽 부분으로 잇몸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유는 여기는 이미 염증이 커져서 혀 쪽에 뼈를 뚫었고, 여기는 아직까지 뼈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잇몸이 붓거나 하는 증상이 없을 뿐입니다. 둘 다 뿌리 끝의 염증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더 자세히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까맣게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뿌리 끝에 약간은 충전이 조금 덜 된 듯한 재료 사이로 까만색
턱이 여기도 보면 좀 보이는 것들이 신경치료가 조금은 미진하지 않았나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위쪽을 보시면 CT 촬영인데요. 여기 까맣게 돼 있는 게 뼈가 녹았기 때문에 까맣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이 혀 쪽으로 뚜를랑 말랑, 여기도 뚜를랑 말랑한 염증의 상태가 되겠고, 여기는 포스트라는 재료가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어금니 쪽은 재료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막혀있던 재료들을 다 제거하고, 안에를 보면 까맣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신경치료를 다시 구멍구멍을 찾아서 다시 하는 신경치료는 처음 하는 신경치료보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미싱 캐널이라 그래서 찾지 못한 금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찾기가, 재료를 다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경치료 과정이고요. 안에 있는 하얀색 재료를 다 제거하고 아까보다 훨씬 넓은, 왜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이 금관벽들이 오염되어 있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줘야 치아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넣으면서 지켜보고 안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삭제를 했죠. 이렇게 삭제할 때까지 계속 오염된 냄새가 안에서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삭제량이 꽤 많았던 그런 신경치료입니다. 마무리는 신경관이 너무 넓고 하기 때문에 MTA라는 생체 친화적인 근래에 만들어진 재료이고요. MTA라는 재료로 메꾸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그리고 보철까지 마무리했는데 보철 사질은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치아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분은 4개의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는 분이고, 이거를 다시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뜯어내야 되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치아는 포스트라는 두꺼운 핀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다시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뿌리 끝 쪽을 열고, 여기가 이 아래쪽이 이제 치아의 머리 부분이고요. 윗니기 때문에 여기가 뿌리 쪽입니다. 이게 지금 자르기 전 사진을 제가 안 찍었는데 염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뿌리가 요 정도 있었고 그 위로 이렇게 염증이, 이쪽은 약간 뚫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살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염증 조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염증 조직을 다 걷어내고 뿌리를 여기서 자르고 이 안에 있는 재료가 신경치료를 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쪽으로 감염된 것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신경치료한 재료를 한 2-3mm 정도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여기를 다른 생체 친화적인 재료로 뚜껑을 막는 치료를 해야만 다시 재발의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뿌리가 이렇게 아까보다 좀 더 삭제한 사진인데요. 뿌리가 있고 안에 신경관 재료를 제거하고 하얀색 MTA라는 재료로 메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꼬매고, 여기 치아가 보이죠 이제? 아까 이쪽에 이렇게 있던 자른 뿌리가 있었고요. 재료로 마고 꼬맨 사진이 되겠습니다. 치근단 염증이 있을 때 치아를 어떻게 살리는지 방법에 대해서 2가지 크게 살펴봤습니다.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방법과 뿌리 끝을 자르는 치근단 절제술 2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경우는 다른 상황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치아 뿌리 끝을 자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항상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